대한민국이 또 미친 걸 만들었다. 처음 이 무기를 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면 정찰 위성이나 드론이 찾아낸 좌표를 전달받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로켓을 퍼붓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차세대 무기는 그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로켓을 발사했는데 끝이 아닙니다. 목표 지역까지 날아간 로켓에서 또 하나의 비행체가 분리되고 그 비행체가 전장 상공을 배회하면서 표적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AI와 전자광학적 외선 센서를 활용해 목표를 확인한 뒤 직접 돌진하거나 다른 타격 체계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서울 ADX 2025에서 처음 공개한 LPGW, 즉 배회형 정밀유 도무기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를 천무의 미래형 모델인 천무3, 영예의 핵심 구성품으로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사거리가 긴 로켓을 만든 것이 아니라 로켓과 드론과 센서와 데이터 링크를 하나의 무기로 묶으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발사 차량을 별도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K239 천무 발사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 매체 JNS가 ADX 2025 현장에서 한화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신형 무기는 LPGW-100으로 불리며 표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은 2024년에 시작됐고 목표 완료 시점은 2029년입니다. 즉 2026년 8월, 현재 이미 대량 실전 배치된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차세대 체계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해외가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미 천무를 구매한 국가라면 새로운 발사대를 처음부터 도입하는 대신 향후 새로운 탄종을 추가해 전투 능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장비에서 발사대, 정비시설, 훈련체계, 지휘통제체계를 새로 만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능력을 얻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LPGW-100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이 무기가 기존 로켓과 다른지 더 명확해집니다. JNS에 따르면 한화는 LPGW를 기존 239mm급 CGR-080 계열과 결합해 개발하고 있으며 내부 배회탄에는 데이터 링크와 GPS 관성항법 장치, 한화가 개발한 관성 측정 장치, 그리고 EOS IR 센서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도 로켓은 발사 전에 입력된 좌표를 향해 매우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지만 표적이 이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방공 레이더, 지휘 차량, 자주포처럼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목표는 몇 분만 지나도 처음 좌표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회형 탄약은 목표 지역에 도착한 뒤 일정 시간 탐색하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멀리 날아가는 로켓의 장점과 목표를 찾아다니는 드론의 장점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다연장 로켓의 역할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사거리 경쟁이 아니라 킬체인에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정찰 드론이 적의 이동식 미사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지휘소로 전달되고 표적 좌표를 분석하고 공격 여부를 승인받고 다시 포병부대에 명령을 내려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안 상대 차량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포병과 미사일 부대는 발사 후 최대한 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표적 발견부터 공격까지 몇 분을 줄이는 것이 사거리 수십 킬로미터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네이버 뉴스가 소개한 천무3, 영개념에서는 LPGW가 스스로 표적을 탐색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다른 천무 계열 타격 무기의 공격까지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쉽게 말해 눈과 주먹을 따로 움직이던 방식에서 눈과 주먹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천무 3.0은 단순한 자폭 드론을 넘어섭니다. 한화가 제시한 미래 구상을 보면 LPGW가
직접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을 위한 정찰 자산으로 움직이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네이벌 뉴스는 LPGW가 실시간으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대함 타격용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지원하고 공격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의 천무부대가 먼저 LPGW를 발사해 적 지역을 정찰하고 목표물이 확인되면 더 강력한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아있는 정찰 자산이 공격 결과까지 확인하는 형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포병부대가 단순히 전달받은 좌표를 공격하는 슈터였다면 천무 3.0은 정찰, 정보 전송, 타격을 연결하는 하나의 지능형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드론 한 대의 위력이 아니라 전체 전투 체계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한화가 이런 무기를 공개한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서울 ADX 이콘 25에는 35개국에서 6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전시회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AI와 무인화였고 한화는 LPGW뿐 아니라 자동화 수준을 높인 차세대 K9 자주포와 다양한 무인 체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자 해외군 관계자들이 먼저 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외국군 관계자들이 실제로 서로 먼저 계약하겠다고 싸웠다는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개국의 군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국제 전시회에서 천무3, 0이 핵심 수출 전략 상품으로 등장했고 그 직후 기존 천무의 유럽 계약이 계속 확대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부분은 과장된 현장 반응이 아니라 공개된 기술 로드맵과 실제 수출 계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은 2026년 초 노르웨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장거리 지상 화력 체계를 도입하면서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와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등을 비교했고 결국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노르웨이 전체 장거리 화력 도입 사업 규모는 약 195억 노르웨이 크로네, 약 20억 달러였으며 16대의 천무 발사 체계와 미사일, 정비 훈련 인프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화가 직접 체결한 공급 계약 규모만 약 9억 2,200만 달러였습니다. 더욱 상징적인 부분은 미국제가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미국과 오랫동안 매우 긴밀한 군사관계를 유지해온 나토 국가이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핵심 장거리 화력 체계에서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천무가 더 이상 가격이 싼 대안 정도가 아니라 실제 최종 후보에서 미국 체계와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요구한 조건에는 최대 500km급 장거리 타격 능력 운용 요구가 포함됐고 천무 체계는 해당 요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동시에 빠른 납기가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자체의 새로운 장거리 로켓 체계를 개발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개발에 너무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언젠가 만들어질 최고의 무기보다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극권에서 직접 마주하는 노르웨이에게 장거리 화력은 전시회에서 구경하는 상품이 아니라 실제 억제력입니다. 그리고 천무는 미국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상황에서 성능, 확장성, 공급 시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핵심 이유를 이 한 계약이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계약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이미 폴란드가 천무의 가장 중요한 해외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 현대화를 급격히 추진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로이터는 폴란드가 288대 규모의 천무 도입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했고
2024년에는 72대의 추가 천무 발사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폴란드가 미국 하이마스도 동시에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즉, 천무가 하이마스의 단순 복제품이나 값싼 대체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선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미국제를 살 것인가, 한국제를 살 것인가 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대규모 장거리 화력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한국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폴란드와 한국의 천무 협력은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은 약 5조 6천억 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천무 CGR-080 유도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GR-080은 약 80km 사거리의 정밀 유도탄이며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케이드의 핵심 탄약으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을 한국에서 만들어 계속 수출하는 방식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화와 폴란드 WB그룹이 설립한 합작체계를 통해 폴란드 현지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고 2030년부터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공급망 참여도 들어갑니다. 무기를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 내부의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이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현지 생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 부족의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평시에는 값싼 해외 제품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면 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수요가 몇 배로 늘어나고 모든 국가가 동시에 탄약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생산 라인이 부족하면 돈이 있어도 탄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자국에서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2025년 4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WB 일렉트로닉스가 천무용 CGR-080 미사일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기 위한 합작 사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물량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유럽 고객에게는 유럽 내부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천무는 한국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보내는 무기에서 유럽의 방산 생산망 일부가 되는 무기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무의 유럽 확장이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연합뉴스와 제네스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2025년 12월 약 5천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통해 천무 발사대 6대와 3종류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불과 약 5개월 뒤인 2026년 5월 발사대 3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추가 물량은 2027년 말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작은 발트해 국가지만 지정학적 의미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국가가 첫 계약을 체결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천무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전시회 홍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를 지도에서 연결하면 한국산 장거리 화력 체계가 유럽의 동부와 북부 전선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 무기 시장의 구조 변화와 정확히 겹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E가 2026년 3월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 2025년 세계 주요 무기 국제 이전 규모는 직전 5년인 2016, 2020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무기 수입량은 무려 210%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숫자는 유럽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같은 기간 143%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58%로 여전히 압도적인 공급국이었지만 그 다음 공급국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나토 회원국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해 이스라엘의 7.7%,
프랑스의 7, 4%를 앞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안보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 수준의 주요 역외 공급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는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산 속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 동안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전제로 한 생산 능력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과 미사일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북한과 대규모 지상군이 대치하는 구조 속에서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포탄을 계속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생산 기반이 수출 경쟁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노르웨이 천무 선정 과정에서도 빠른 공급 능력이 핵심 변수로 언급됐습니다. 한국 업체는 새로운 공장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국군 양산 라인과 축적된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정 미사일 하나가 아니라 필요한 무기를 실제로 만들어 약속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무 3.0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검증된 생산 플랫폼 위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사일 하나가 아닙니다. 차량의 기계적 신뢰성, 발사 통제 장치, 통신 체계, 정비 체계, 탄약 운반 차량, 교육과 교리까지 모두 새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무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장거리 탄약과 LPCW 같은 배회형 무기를 추가한다면 구매국은 기존 인프라를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 측도 ADX2025에서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지능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 비용과 시간, 추가 플랫폼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방산 사업에서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한번 발사대를 판매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탄약과 소프트웨어, 센서, 정비 사업을 계속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무가 하나의 제품에서 하나의 무기 생태계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략을 자동차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엔진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센터와 부품망, 운전자 교육, 보험과 서비스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군사 장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특정 다연장 로켓을 채택하면 탄약 창고 규격부터 정비 장비, 발사 훈련, 지휘 통제 체계, 통신 보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천무를 한번 도입하면 다음번 새로운 탄약을 검토할 때 천무와 호환되는 무기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후보가 됩니다. LPGW-100이 계획대로 개발되고 기존 천무 발사대에서 실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폴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기존 운용국은 완전히 새로운 배회형 무기 플랫폼을 구매하지 않고도 새로운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해외군 관계자들이 천무사리, 영의 개발 방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전시된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확장될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LPGW는 기존 자폭 드론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날 전장에서 FPV 드론과 배회탄은 이미 흔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드론은 비행거리와 통신거리, 속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선에서 수십 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깊숙한 지역으로 빠르게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연장 로켓은 매우 빠르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지만 움직이는 표적을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가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LPGW는 두 체계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려는 발상입니다. 로켓을 이용해 목표 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한 뒤 배회형 탄약을 활용해 마지막 표적 탐색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JNS는 LPGW-100이 표준 천무에서 발사되도록 개발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성공한다면 후방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동식 지휘 차량이나 레이더처럼
위치가 자주 바뀌는 표적을 상대하는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장의 전자전 환경을 생각하면 이 무기의 개발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GPS를 이용한 정밀 유도 무기는 강력하지만 상대가 위성항법 신호를 교란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드론 역시 데이터 링크가 차단되면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PGW가 실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멋진 전시 모형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강한 전파 방해 환경에서 항법을 유지할 수 있는지, 2514 IR 센서가 위장된 표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탐지하는지, 데이터 링크가 끊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AI가 표적을 잘못 판단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한화가 개발 완료 목표를 2029년으로 제시한 이유도 이런 복잡한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LPGW를 이미 완성된 세계 최강 무기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난도가 높은 체계를 수출형 천무 플랫폼에 통합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산업의 기술적 방향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방산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로이터는 ADX 2025에서 한화가 승무원을 줄이거나 궁극적으로 무인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K9은 자주포와 AI 기반 LPTW를 함께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군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인화와 자동화가 단순한 수출용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국방 예산은 6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 방향이었고 방위사업청 역시 유무인 복합체계와 수출시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한국 방산의 대표 이미지는 튼튼하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전차와 자주포였습니다. 이제는 AI, 무인화, 센서 융합, 위성정보와 같은 요소가 기존 플랫폼에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3.0은 바로 그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각 방산 기업이 서로 다른 영역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와 지상 무기체계,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와 센서, 통신위성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DX 2025에서 한화가 고해상도 위성과 천무 3.0, LPGW를 하나의 전장 네트워크 개념으로 배치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목표는 개별 무기를 각각 판매하는 것보다 정찰에서 지휘 통제, 타격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에서는 누가 더 큰 미사일을 갖고 있느냐만큼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누가 상대가 도망가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위성이 표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지상지휘체계가 이를 분석한 뒤 천무에서 LPGW가 발사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면 기존 포병의 임무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네트워크 중심 개념이 천무 3.0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나 K방산이 미국과 유럽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현실과 다릅니다. SIPRI 최신 통계에서 2021, 2025년 유럽 나토 국가가 수입한 주요 무기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58%였습니다. 한국은 8.6%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1위이고 전투기, 정찰위성, 장거리 정밀타격, 통신, 미사일 방어 등 여러 분야에서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라인메탈, KNDS, NVDA, 사브 같은 강력한 방산 기업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의미는 이들을 한순간에 넘어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산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찾는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제는 주요 무기 사업의 최종 경쟁 후보로 직접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천무와 하이마스가 경쟁한 것이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고 이는 가격과 납기, 현지 생산 조건을 협상할 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하는 현지화 조건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 한국은 완제품 수출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지 합작 생산과 기술 이전, 정비체계 구축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폴란드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로이터는 양국이 2022년 약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기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훈련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방산 협력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한번 판매한 무기를 장기간 유지하려면 정치적 신뢰와 산업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한 발을 판매하는 계약은 몇 년이면 끝나지만 현지 공장과 공동 생산 라인을 만들면 관계가 수십 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천무 3. 영이 실제 수출 단계에 들어갈 때 폴란드의 기존 생산 기반은 유럽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추가 계약 역시 플랫폼 효과를 보여줍니다. 에스토니아는 첫 계약 이후 5개월 만에 천무 발사대 3대를 추가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폴란드나 노르웨이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방산 사업에서는 첫 구매 이후 추가 주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운용 계획과 예산을 다시 검토한 뒤 같은 체계를 확대한다는 것은 해당 무기가 장기 전력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국가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모두 천무 운용국으로 연결되면 훈련과 정비, 탄약 생산에서 향후 유럽 내부의 협력 가능성도 커집니다. 천무가 유럽에서 한두 번 팔리고 끝나는 수출품이 아니라 점점 여러 국가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된다면 차세대 LPGW 같은 새로운 탄약이 등장했을 때 잠재 고객 기반 역시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것이 한화가 천무를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무기체계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목 속 해외군 관계자들이 서로 먼저 달라고 한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 장군들이 전시장에서 서로 먼저 구매하겠다며 경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폴란드는 천무 발사대에 이어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미사일 현지 생산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 하이마스와 비교한 뒤 20억 달러 규모 장거리 화력 사업에서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첫 계약 5개월 만에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SPRI 통계에서는 한국이 유럽 네이토 국가 무기 수입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급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전시회장에서 나온 감탄사가 아니라 실제 정부 예산과 계약서가 움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K방산의 열풍을 설명할 때 외국인들이 놀랐다는 말보다 외국 정부가 돈을 지불했고 다시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천무 3.0이 성공한다면 한국 방산의 수출 방식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성공 공식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검증된 성능, 경쟁력 있는 가격, 빠른 생산, 유연한 현지화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더해집니다. 천무를 구매한 국가가 처음에는 80km급 정밀 유도탄을 운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긴 사거리의 탄약과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 새로운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수 있다면 한 번에 계약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투기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능력을 확장하는 것처럼 지상화력 플랫폼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처음 선택한 체계가 10년 뒤 낡은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한화가 천무 3, 0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이유도 결국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천무라는 플랫폼이 계속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해외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엄청납니다. 주문이 급증하면 생산 속도라는 한국의 최대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동시에 물량을 요구하면 미사일 추진기관, 유도장치, 전자부품, 차량과 탄약 생산 능력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기술 이전을 너무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현지 업체가 경쟁자로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 이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LPGW처럼 AI와 데이터 링크가 핵심인 무기는 수출국마다 다른 통신 보안 규격과 정보 공유 정책까지 맞춰야 합니다. 또한 개발 목표인 2029년까지 시험 평가에서 기대했던 성능을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멋진 전시 영상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 무기 사업을 계속 따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K방산의 진짜 시험대는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은 주문을 제때 공급하고 그 신뢰를 차세대 무기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타난 흐름만 보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021, 2025년 유럽의 무기 수입이 이전 5년보다 210% 증가하는 거대한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존재감을 키운 공급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현지 미사일 생산 체계를 만들고 있고 노르웨이는 하이마스와 경쟁 끝에 천무를 선택했으며 에스토니아는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천무 생태계 위에 LPGW를 포함한 천무 3.0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쟁력은 더 이상 싸고 빨리 만드는 나라라는 문장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속도와 현지화라는 기존 장점에 새로운 센서와 AI, 무인화, 네트워크화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다른 나라의 장기적인 전력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방산 파트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또 미친 걸 만들었다는 제목에서 진짜 놀라워해야 할 것은 거대한 폭발력이나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수출에 성공한 천무 발사대에 새로운 지능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좌표만 입력받아 로켓을 날리던 플랫폼이 스스로 전장을 들여다보고 배회탄을 보내 표적을 찾고 위성 및 지휘 체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하면 다른 미사일의 공격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LPGW-100은 개발 중이고 완성 목표는 2029년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천무의 해외 고객은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노르웨이로 다시 에스토니아로 연결되는 계약들은 한국이 발표한 미래 기술이 완전히 빈 공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천무라는 플랫폼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 위에 다음 세대 무기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을 예전과 다르게 보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가 뉴스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언제 공급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으며 다음 버전에서는 무엇이 추가되는가가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성능만 뛰어난 무기는 많습니다. 가격이 싼 무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 대량 생산, 현지 생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는 공급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과 폴란드의 대규모 현지 생산 계약, 에스토니아의 추가 주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해외군 관계자들이 천무 3.0을 바라보며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천무를 산다면 앞으로 어떤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그리고 한국이 그 질문에 계속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면 K방산의 진짜 전성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